자, 오늘은 13번 죽은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3번 카드는 이제 데스, 죽은 카드라고 얘기를 하고,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길한 어떤 상황에 대한 암시 카드, 심지어 이제 죽음, 어떤 주변 인물에 대한 그런 죽음도 암시하는 카드로 좀 보통 잘 나오는 카드죠. 여튼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단순한 리딩보다는 항상 그 카드 타로의 리딩은 주변 카드가 뭐가 함께 나오고 질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리딩이 긍정, 부정, 뭐 극단적인 것보다는 스토리로 연결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죽은 카드가 나왔다 해서 뭐 재수 없어, 죽음이야, 끝났어 이런 것보다는 우선 이제 그 주변 카드들과 함께 같이 질문에 맞게 리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13번 카드 13이라는 숫자는 1 더하기 3이기 때문에 4번하고도 많이 연결돼요. 4번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황제 카드의 이 남자도 갑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13번의 해골 기사도 갑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13번 사람은 되게 자기 방어적인 그런 사람이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분명히 원소 자체가 물원소임에도 불구하고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상당히 포커페이스, 겉으로 잘 모르고 자기 통제가 상당히 강한 사람이라 볼 수 있죠. 솔직히 이제 자기 통제가 강한 사람이 타인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심리적으로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13번이 죽은 카드는 별자리로는 정갈자리 라고 같이 연결하기 때문에 정갈자리 사람하고 이렇게 14번 카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선은 심리적 조정이죠. 감정의 조정.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고 자기 욕망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그런 통제, 욕구 이런 걸 알아차리는 게 되게 뛰어나요. 감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많이 발달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13번 카드는 그래서 이 사람들 자체는 카리스마가 대단하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심리적인 힘, 심령적인 힘 이런 것들이 강한 사람이라 볼 수 있죠. 정갈자리하고 항상 연결하면 정갈에 이제 꼬리가 이렇게 독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시키면 뭐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 잘 안 하고 이제 방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단의 어떤 상황에서 잘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타로의 집단 수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단체 수업 이런 쪽으로는 그렇게 자주 출몰하는 사람들은 아닌데 그래도 정갈 자리는 그래도 꼭 한 명이 속해져 있는 한두 명이 속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통제나 방어 그리고 속마음을 확 내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항상 죽음 이후의 것 그리고 미스터리, 오컬트 부분에 항상 호기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알고 싶기 때문에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 배우의 문제들 이런 파헤치는 걸 알고 싶기 때문에 항상 이제 등장하는 그런 분들이고 조용히 강합니다. 그래서 솔직히는 한 번씩 보면 되게 찹찹하다. 냉정하고 차가운 것 같은데 무시할 수 없고 라는 그런 약간 아우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가볍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라 볼 수 있고 눈빛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눈빛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카드로 들어가면 자, 이미지상으로 이렇게 본다면요. 자, 해골 기사가 깃발을 들고 백마를 타고 오죠. 그리고 이게 등장인물이 4명이 있습니다. 해골 기사는 죽음의 기사라고 볼 수가 있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해골 기사와 이 말이 상대적으로 다른 인물에 비하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요 해골 기사는 정말 커다랗게 죽음이라는 부분은 정말 커다랗게 다가오는 어떤 것이라 볼 수 있죠. 자, 왕관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왕입니다. 사제, 그리고 처녀, 그리고 아이 이렇게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왕이든 그리고 사제든 그리고 어른이든 아이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왕이 자기가 왕임네 하고 자기가 권력이나 힘 이런 걸 내세워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징들을 에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에고,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한 자만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겁없이 대들은 이 에고는
말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사제는 죽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한 설득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처녀는, 어른은 이 죽음을 차마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다.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아이만이, 이제 순진한 아이만이, 죽음을 모르는 어린아이만이 똑바로 이제 죽음을 쳐다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인간의 군상들, 그리고 신분이나 계급, 성별의 나이, 성별 이런 거에 그렇게 차이 없이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오면 우리가 이제 삶이 하나가 끝나는 것이죠. 삶이 끝나고 삶이 끝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말로 우리가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죽음이라기보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큰 상황들, 과거와는 뭔가 뒤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성격이 확 바뀔 수도 있고, 삶의 형태가 바뀔 수도 있고, 뭐, 이동에 관련된, 아예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이 아닌 완전히 타지, 예,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어떤 지역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 속에서 살아야 된다든지. 그래서 어째 보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성격이나 기질, 신분, 이런 것들도 다 바뀌게 되는데, 이전과는 다른 삶이죠. 그래서 이전의 삶은 이제 죽는 거죠. 죽고 낡은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낡은 껍데기, 내 익숙한 껍데기를 버리는 그 일이 죽음처럼 힘든 일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죽음하고 그러니까 큰 죽음이라는 그런 묵직한 그런 단어를 쓴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죽음 뒤에는 항상 삶의 탄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재생, 죽음과 삶, 새로운 삶, 이렇게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요 뒤에 보면 이 기둥이 이렇게 보이죠. 저 뒤에 기둥은 우리 달카드의 요 기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뒤에를 통과를, 자기 의심이 많은 이 통과를, 애매모호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태양 카드가 떠오르죠. 그래서 죽음 카드를 보시면 뒤에 기둥 뒤에 태양이 떠오르고 있어요. 죽음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삶,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13번 카드 죽음 카드가 나왔을 때는 우선은 내가 했던 옛날의 나쁜 버릇,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들, 그리고 과거의 어떤 것이 버려야 된다. 그런 습관이나, 그리고 말이 이동하죠. 말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도 얘기를 해서 직장을 이동하는 거, 그리고 이사를 하는 거 하고도 포함되는데, 과거하고는 정말 관련 없는 완전히 다른 것, 그러니까 죽음과 재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려야 되는 걸 의미를 하죠. 미련하고 미련 없이 버리고 새로운 거, 전혀 해보지 않았던 어떤 것으로 새롭게 탄생해야 된다는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 자체는 그런 이동에 관한 것이라면, 직업의 변화, 이런 것도 그 전에 해보지 않은 직업, 그래서 이제 새롭게 도전해야 되니까 정말 죽음처럼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이고 안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자기 사업이나 그렇게 도전해봐야 되는 거, 내성적인 사람인데 정말 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영업에 도전해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나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사는 건 좋은데 완전 다른 저 극지에, 오지에 뭐 이렇게 이민을 간다든가, 이동이 바뀔 수 있는 거. 우선 신분의 변화. 네, 근데 뭐 소소하게 얘기해서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도 하나의 어떤 변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살았던 거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느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애의 부분에 있어서 재회니 뭐 그리고 만남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우선은 데스카드는 한 번은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하고는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그 사람하고 만날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할 때는 미련을 버려야 되는 카드입니다. 새로운 태양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죽음과 재생이라고 하는 부분 키워드를 상당히 이제 잘 명심을 하면 리딩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카드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카드는 여튼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어째 보면 그걸 벗어내기는 힘들어요. 죽음같이 힘든다고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태양이 뜨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언으로도 미련을 버려라, 과거하고는 다른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연인 관계에서도 그 사람하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을 끊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제 이 만나면 헤어지면 끝이다.
완전히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누군가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언급해 주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죽음 카드 자체에서는 여튼 이제 항상 어떤 죽음, 그러니까 끝과 그리고 다른 시작을 암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카드에 대한 다른 변형, 변신에 대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한다면 그렇게 무서운 카드가 아닐 수 있으니 13번 죽은 카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